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하겠습니다. 황보선 앵커 휴가로 어제부터 대신 진행을 하고 있는 저는 박원석입니다. 방송 중 의견 주실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속마음과 외교적인 수사까지 가감없이 분석해보는 북한 토크 열전. 평양수다 지금 북한은 시작해보겠습니다.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미 간의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종전선언 관련한 문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미국과의 종전선언 협의 어느 단계까지 갔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우리 정부에서 종전선언의 문안을 작성해서 미 측에 전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 측은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법적인 검토라든가 정책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미국이 구체적인 자신들의 안을 우리 정부에게 회답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러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안 검토 단계면 꽤 진전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의 온도차도 일정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24일에 그렇죠.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뒤에 그 성김 미 국무부 이 특별대표가 한 발언을 보면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구상들을 검토하기에 협력을 기대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외교적 수사들을 좀 빼고 보면 종전선언에 특별한 무게를 둔다기보다는 다른 구상들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종전선언을 수용하겠다. 혹은 아니다. 이런 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성킴 대사의 표현도 그렇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은 아니었어요. 네네. 그리고 바로 지난 새벽인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큰 틀에서는 한국 정부와 같은데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네. 지금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한미가 같은 입장인데 지금 종전선언을 언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지금 북한이 이중기준 철폐라든가 적대시 정책 철폐와 같은 전제 조건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거를 수용하면서까지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애둘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어떤 진전 이런 게 있을 걸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요. 외교란 건 항상 그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이고 네. 그리고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까지는 대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져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화가 개최된다면 어떤 것을 의제로 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고민해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전선언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고 보는데요. 네. 다만 지금 중점이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하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3자 간의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따라서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면서 비핵화 문제도 함께 풀어가면서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인해야지 이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어쨌든 정치적 선언으로서 또 대화 재개의 마중물로서 이 얘기되기 시작한 한반도 종전선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입구로 이제 의미가 좀 격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에 대해서 북한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도 정확한 의중을 알기 어려운데 실제 이게 비핵화로 가는 입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신뢰만 쌓여 있다면은요, 네. 얼마든지 비핵화의 입구도 가능하다고 봐요. 네. 뭐 종전 지금 북한은 대화에 복귀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종전 선언을 함으로써 신뢰가 축적되고 그걸 바탕으로 비핵화에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다만 지금 신뢰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논의도 하지 못하고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의 입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대화로 돌아온다.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복귀한다 하는 어떠한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는 비핵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오히려 북한이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 그러니까 북한 기준으로서는 종전선언을 해줄 테니까 대신에 이중 기준을 철폐하라고 하는 건데 이 이중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도발로 부르지 마라. 이런 식으로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핵보유국주의를 얻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그런데 이게 현 상태로 이렇게 가면은 평행선밖에 달리질 못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북한에게 이면적으로 제안을 할 것이고 또 지금 사실 빠져있는 팩터가 중국인데 네. 중국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네. 백신과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포함된 구체적인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안을 해야 된다. 그러한 인센티브 없이 북한이 종전선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봐요. 따라서 북한의 요구사항은 요구사항대로 수용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조치들을 통해서 북한을 약간 변화시키고 그걸 매개로 해서 종전선언에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뭐 내년 2월 정도에 종전선언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은요, 네.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말씀 주셨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인센티브, 뭐 백신을 예로 드셨는데 백신 이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그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사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네.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북한 경제는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의 낙수 효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제재 완화는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협상 수단이다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하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를 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할 때 과거와 같이 식량 지원이라든가 의료품 지원만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야기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북중 국경을 차단하고 있는 정도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백신이 없다고 할 때 북한에다가 백신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하면은 국내 여론이 나빠질 수도 그렇죠. 있지만 예. 이제 우리에게 어느 정도 백신의 여유분도 쌓여가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조금 충분한 양을 북한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런 북한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화를 좀 이어가는 그런 접근이 시도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부분은요, 사실 미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럼 이번에 좀 중국 얘기를 해볼게요. 그 북한이 우리하고 미국에게는 대화의 조건을 던져놨고 그런데 이제 중국과의 우호 관계는 연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6.25 전쟁 참전 71주년을 맞아서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에 화환도 보내고 끈끈한 유대를 과시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미국은 중국에 보다 더 적극적인 이제 대북 관여 이런 걸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중국의 내심 혹은 중국의 이 문제에 대한 현재 스탠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타깝지만 중국은 점점 더 북한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우리 정부가 잘못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미국 편으로 북한이 돌아서 버리면 중국 입장에선 상당히 난처해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중국 편에
잡아둬야 된다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네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아무리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요. 일단 미국이 더 경쟁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북한을 포용하려 하는 것이 지금 동북아 국제정세의 현실이다. 우리가 이거를 또 간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미중 패권 경쟁 가운데서 중국의 입장이 점차 북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국제 질서에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런 흐름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러시아인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높이 평가하긴 했지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사실 북한과의 경제적인 유대도 크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북한도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하고의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고 네. 또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나라죠. 그렇죠. 네. 종전선언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원론적인 지지를 할 거예요. 네네. 다만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남북 미중 4자 간의 종전선언이 아니라 과거 육자회담이 진행될 때 러시아가 의장국으로 있었던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 이런 것들을 좀 부활했으면 하는 바람을 늘 이야기하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가 러시아를 설득할 때 이러한 종전선언이 남북미중 이렇게 4자로 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의 다자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심어준다면요. 네.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만큼의 영향력은 발휘할 수 없다. 네. 저희가 현실을 알면서 방향성을 찾아가야죠.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 이미 했고 대역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미국 타블로이드 매거진인 글로브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위원장이 쿠데타를 통해서 김 위원장을 축출했고 행사 때 등장하는 인물은 대역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안면인식 기술로 다른 사람인 걸 확인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았는데요. 센터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웬만한 잊을만 하면 이런 유고설, 가짜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도는데 왜 이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 체제 자체가 개방적인 체제가 아니라 은둔의 체제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언론에 등장하지 않게 되는 거고 네. 그럼 무언가 이상이 있나 하는 의혹이 일게 돼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거기에다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체중이 수십 킬로가 빠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생긴 게 달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면요. 네네. 그런 부분은 군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네네. 미국이나 우리 국방당국이 모를 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사실의 0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지나치지만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을 다룸에 있어서 정부 당국이나 군사 당국에서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은둔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루머들은 주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가짜 뉴스에 가까운 그런 루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